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이향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자치회 도입 과정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요, 사실은 그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사실 많은 조금 그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로 그야말로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자치를 갖다가 보장하는 그런 기구였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주민자치 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점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사실 주민자치회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나 여가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조금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주민자치회 도입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2013년도에 이 법적인 그 근거를 마련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31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이 주민자치회가 100대 국정과제에 이 획기적인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실질화라고 하는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어떻게 다르냐? 뭐 이게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가 좀 다르고요. 기존의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구 조례에 근거를 두었다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촉권자도 다릅니다. 기존의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읍면동장이 위촉을 했고요. 주민자치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도 사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심의, 여기는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의사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정적인 그런 권한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그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어떤 그 읍면동의 업무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탁 업무도 또 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업무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제 추천을 받고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읍면동장이 지명을 했다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사실 이제 지역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민, 그리고 직능 대표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공정하게 그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운영 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재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의 지원금이나 뭐 이게 수강료 이런 것들로 그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이제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에 있어서 조금 다양하고요. 자체 재원을 확보를 통해서도 이제 그 운영 재원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와의 관계도 굉장히 그 차별적인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부분 읍면동에 조금 이렇게 읍면동이 주도를 하면서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읍면동 그리고 행정기구와 이 대등한 관계에서의 어떤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주민자치 구성 운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자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어떤 보완이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구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그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제 그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는 어디까지나 이제 표준 조례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뭐 성남시의 그 사정이나 뭐 그 운영 혹은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이런 표준 조례는 조금씩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그 지역에 조금 맞게 이렇게 그 좀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하셔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 표준 조례 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뭐 운영 원칙이나 설치나 기능 그리고 위원 정수, 위원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위원 정수는 사실 이제 20명 이상 그리고 5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기능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어떤 협의 그 업무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 업무 그리고 자치 업무도 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원 선정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장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의 장은 이제 1명 그리고 부회장 그리고 이제 뭐 간사를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 주민자치회 그 표준 조례에 따르면 이제 사무국을 지금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과위원회를 이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총회죠. 그래서 주민총회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이 표준 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표준 조례이기 때문에 뭐 성남시에 맞게 혹은 우리 지역에 맞게 이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 변형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마을계획 구성에 대해서도 그 표준 조례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이나 위원의 의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그 주민자치회의의 그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준 조례 안에서 이렇게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위원회의 어떤 임기 지금 현재 이제 임기는 그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 실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회초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지원 내용 이런 것들도 지금 표준 조례 안에 그 내용들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런 이제 표준 조례안이 아마 금방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저희가 표준 조례안을 갖다가 검토하면서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의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제 이 행정 기능 외에 어떤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협의 업무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업무도 직접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협의 업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협의 업무는요, 사실 이제 그 읍면동 단위의 어떤 여러 가지 지역 개발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마을 만들기 뭐 이런 업무들도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의 협의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 주민 간의 어떤 이해 조정을 할 그런 업무들이 또 있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의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 내 행정구역을 갖다 변경하는 이러한 변경 계획,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의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셔가지고 이 협의를 통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협의 업무 중에서도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 관계 혹은 이제 뭐 상충되는 의견들이 막 이렇게 잘 조정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아주 어떤 이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잘 이끌어내도록 이런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시군구의 어떤 추진 사항에 대해서 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존의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업무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뭐 작은 도서관, 그리고 뭐 마을 휴양지 관리, 그리고 이제 뭐 문화의 집이나 뭐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업무들도 주민자치회의에서 위탁 업무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주민자치 업무.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뭐 마을 축제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 그 다음에 뭐 생활협동조합 운영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안전관리나 뭐 안전귀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회의 아주 중요한 주민자치 업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격 요건은요, 이 표준조례는 사실 이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것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조례는 어디까지나 이제 표준조례고요. 요것은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경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성남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주민자치의 위원 요건을 19세 이거 너무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조금 더 낮추겠다. 그래서 뭐 아주 젊은 층의 어떤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다라고 하면 더 낮추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9세 지금 표준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고 해당 읍면동의 주민 그리고 꼭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주민자치의 위원회 요건으로요. 대표성과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성과 전문성 이러면 사실 이제 위원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특히 이 전문성을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 무슨 대단한 어떤 학식이나 뭐 주민자치에 관한 어떤 이론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나? 이런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현황,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고 하는 고민 정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 이 지역에,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전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하면 좀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 요건은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나 대표성은 너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지역 대표위원 그리고 주민 대표위원 그리고 직능 대표위원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아주 공정하게 선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근에 들어서서는 이제 여성 위원들의 참여를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은 좀 여성 위원들로 이렇게 채우도록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위원들을 갖다가 선출하는 과정은요. 아주 공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 어떤 그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따라서 그 선거운동위원회에 대한 어떤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 읍면동의 어떤 주민자치회의 그 자치회장은 그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를 대표해서 어떤 자치 업무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사도 지명을 해서 같이 이렇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회의는 뭐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고요. 정기회의 같은 경우에 뭐 월 1회 정도 개최하고요. 임시회의는 뭐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치회장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회의를 소집하실 수가 있고요. 때로는 뭐 읍면동장이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이 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는 개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회의 그 회의 때는 그 읍면동에 이제 관계 공무원도 이렇게 출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읍면동장의 경우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운영은요. 이 자치회 운영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원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뭐니 해도 주민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운영 원칙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주민의 복리 증진, 뭐 아주 중요하죠.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이것도 주민자치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이 운영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활동의 진흥이나 읍면동별 어떤 자율적인 운영,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목적을 좀 배제하는 거, 이러한 원칙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역시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 참여,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운영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민자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좀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좀 앞서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조금 수동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관계는요, 아주 이 균형적인 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에 이렇게 힘이 실리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아주 이 양쪽의 어떤 힘의 균형이 아주 이렇게 조금 동등하게 가야 되는 그러한, 그래서 굉장히 균형적인 어떤 이 권력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행정기관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조금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야만이 정말 그야말로 주민자치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자치회장의 경우에는 뭐 이제 전문성이나 어떤 지역의 대표성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함양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뭐 지역 주민 혹은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관계 공무원들도 또 불러다가 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요, 그 지역의 어떤 행정기관,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야말로 일견 그 지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공무원,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조금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청취하시고 수렴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즉 뭐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의 경우에는 이 주민자치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주민자치회의 기능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주민자치의 기능이나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드는 의문이나 어떤 질문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강의 자료 맨 앞에 제 그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편하게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질문하셔도 좋고요.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